이번 시간에는 도형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툴박스 왼쪽에 위에서 5번째 네모난 모양의 렉탱글 툴을 꼭 누르고 있으면 그 안에 도형 툴이 쫙 펼쳐지고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이동시켜서 삼각형을 클릭하시면 도형 툴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렉탱글 사각형인데요. 이 사각형 툴을 클릭을 하고 화면에서 드래그하면 내가 원하는 크기의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각형을 그릴 때 Shift를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정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고, 이번엔 Alt를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면 가운데서 시작하는 사각형을 내가 원하는 크기대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키를 합쳐서 Alt와 Shift를 같이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가운데서 시작하는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한 Shift와 Alt는 사각형 외에 라운디드 렉탱글, 일립스, 폴리건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건데요. 자, 두 번째 라운디드 렉탱글 툴도 마찬가지로 그냥 드래그하면 내가 원하는 크기의 모서리가 굴려진 사각형. 자, Shif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모서리가 굴려진 정사각형이 나오고, Al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가운데서 시작하는 모서리가 굴려진 사각형이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Alt와 Shift를 같이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가운데서 시작하는 모서리가 굴려진 정사각형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Alt와 Shift는 다른 도형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일단 이제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니까 한번 다시 또 해볼게요. 우선 화면에 있는 것을 모두 지우겠습니다. 선택 툴로 전체 드래그, 딜리트를 누르시고, 자, 세 번째 나오는 일립스. 그냥 드래그하면 내가 원하는 크기의 동그라미가 나오고,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정원, Alt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가운데서 시작하는 원, Alt,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가운데서 시작하는 정원이 나옵니다. 자, 네 번째 폴리건. 폴리건은 그냥 드래그하면은 육각형이 나오는데 각도를 내 마음대로 원하는 위치에 맞춰 놓을 수가 있고요. Shif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밑면이 아랫면이 수평으로 나오는 육각형이 나오고, 자, 이거는 다각형은 Alt를 안 눌러도 어차피 가운데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Alt의 의미는 없고 Shift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별 스타를 눌러볼게요. 별은 드래그를 하게 되면 꼭지점이 5개 있는 별이 내가 원하는 각도로 나오고, 마찬가지로 별도 가운데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가운데서 시작하는 별을 그리기 위해서 Alt를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 또 Shif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별의 양 끝점이 이렇게 수평으로 나란히 놓이게 되겠고, 자, 이번에 Al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볼게요. 별에서는 Alt를 누르고 드래그하면은 이 옆에 드래그했던 별하고는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별의 양 끝선이 이렇게 꺾여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직선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Alt가 별을 그릴 때만큼은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별을 선택하고 Alt와 Shift를 눌렀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Alt와 Shift를 눌렀을 때는 별의 양 끝이 일직선으로 나오고 밑에 별의 꼭지점이 수평으로 나오는 이런 모양의 별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플레어라고 조명이 있는데, 이 플레어는 독특한 툴이라서 첫 번째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빛의 줄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고,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손을 떼었다가 옆에 와서 클릭을 하거나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동그란 반사광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플레어 조명이라는 툴이고요. 이 툴은 다른 거하고는 좀 다르게
두 번에 걸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모두 지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어. 자,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각도가 변하지 않아요. 제가 마우스를 아무리 움직여도 빗줄기의 각도가 변하지 않고요. 손을 띄고, 여기서도 쉬프트를 누르고 드래그 하면은, 이거는 글쎄요, 이 특별한 변화가 없네요. 얘는 쉬프트를 안 눌러도, 네, 똑같이 내가 위치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형을 그리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갈 건데요. 일단 렉탱글 툴을 누르고 드래그를 했어요. 드래그를 하고 손을 딱 떼보시면은 이 사각형 양 끝에 동그라미가 보일 겁니다. 이 동그라미를 꼭 집어서 중심점 쪽으로 드래그를 하면은 원래는 모서리가 각진 사각형이었는데 라운드가 굴려진, 모서리가 굴려진 사각형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모서리 얘들은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같이. 그러나 이 사각형을 우리가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한쪽 모서리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거나 또는 한쪽 모서리를 클릭을 해서 점을 클릭했을 때 한쪽만 동그라미가 나오게 되거든요. 한쪽에 나오는 동그라미를 움직이게 되면은 이거 코너라는 값인데 코너가 이렇게 모서리가 둥글게 조금 덜 둥글게 더 많이 둥글게 모양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우리가 모서리가 굴려지는 사각형 라운디드 렉탱글을 굳이 그리지 않고 그냥 렉탱글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모서리를 굴려줄 수도 있겠죠.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위에만 드래그 했어요. 위에만 드래그해서 굴려보면 위에만 모서리 많이 굴리기. 아래를 드래그하고 이 동그라미를 바깥쪽으로 잡아 빼면 바깥쪽은 원래대로 뾰족하게 이런 모양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도형 툴은 도형 툴이 눌려진 상태에서 얘가 선택이 되면 그냥 중심점 잡고 바로 이동이 가능하고 바로 크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크기 조절이 되는 아이콘이 안 나오고 회전하는, 휘어져 있는, 꺾어져 있는 화살표가 보이면 각도를 조절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형을 그리고 얘들의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굳이 셀렉션 툴을 안 눌러도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라운디드 렉탱글을 또 설명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라운디드 렉탱글을 누르시고 라운디드 렉탱글을 누르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드래그 한 상태에서 모서리를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부분만 선택해서 모서리 조정할 수 있는 거는 렉탱글이랑 똑같은데 라운디드 렉탱글의 하나 특이한 점은 마우스로 드래그, 마우스 떼지 말고요. 꼭 누른 채로요. 마우스 떼지 않았어요. 이 상태로 키보드에 방향키가 있습니다. 방향키, 위로 올라가는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모서리가 굴려질 것이고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누르면 모서리가 조금 덜 굴려질 것이고요. 위로 올라가는 방향키 클릭 이렇게 눌러도 되고 꼭 누르고 있어도 됩니다. 또 왼쪽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은 최소한으로 각진 형태가 나오는데 각졌다 해서 얘가 렉탱글이 아니라 모서리가 최소한으로 굴려진 라운디드 렉탱글이 되는 것이고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최대한으로 굴려지게 되죠. 원형이 아니에요. 원형이 아니라 최대한 굴려진 모서리가 최대한으로 굴려진 라운디드 렉탱글이죠. 드래그 하다가 이쯤에서 나는 모서리를 최대한 굴려야 되겠다. 그럼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내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모서리를 조금 덜 굴리고 싶어요. 너무 많이 굴린 것 같아요. 그러면 쉽게 가는 방법은 왼쪽 방향키를 누른 채로 다시 위로 가는 방향키를 누르면 모서리를 굴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라운디드 렉탱글의 특징이고요. 어려워서 모르겠다 그러면 모서리 그냥 직접 잡아서 원 코너 잡아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라운디드 렉탱글 드래그 마우스 떼지 마시고 누른 채로 왼쪽 방향키 누르면 최소값
올라가는 방향키 누르면 모서리가 점점 더 둥글게, 내려가는 방향키 누르면 모서리가 점점 조금만 둥글게. 자, 오른쪽 방향키 최대값. 자, 역시 마찬가지로 뭐 쉬프트를 누르면 정사각형이 나오겠죠. 이건 아까 했던 거고요. 원형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 각을 조절한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 폴리건 눌러볼게요. 폴리건은 드래그 마찬가지로 눌려진 상태로 올라가는 방향키를 누르면 모서리가 점점 개수가 늘어나고요. 내려가는 방향키를 누르면 모서리의 개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 폴리건은 최소 최대가 없어요. 뭐 왼쪽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를 앞만 눌러도 소용이 없고 위, 아래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되고요. 저는 현재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이 상태에서 쉬프트를 누르면 자, 밑면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 정삼각형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모서리는 언제든지 굴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별을 설명할게요. 스타를 누르시고요. 드래그 하면서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방향키, 내려가는 방향키. 자, 얘도 왼쪽, 오른쪽 방향키는 작동을 안 하고요.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요렇게만 작동을 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쉬프트 누르면은 이렇게 반듯하게 밑에 두 개의 꼭지점이 뭐 나란히 있는다고 그랬고요. 알트를 누르면은 위에 있는 두 별의 그 라인이 일직선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죠.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마우스를 누른 채로 컨트롤을 누르면은 별의 꼭지점에 반지름 값을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쭉 잡아 뽑을 수 있고요. 안쪽으로 거꾸로 밀어줄 수도 있고요.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려지는 별은 방금 내가 눌렀던 컨트롤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별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별은 다 무조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내가 원래대로 별을 돌려놓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역시 우리가 컨트롤을 이용하면 됩니다. 스타 누르시고 드래그 한 상태에서 자, Alt랑 Shift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반듯한 별이 나오고 이때 컨트롤을 같이 누르고 손을 떼시면 그 다음 나오는 별은 자, 아까 망가진 게 아니라 이제 예쁘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되셨을까요? 자, 마지막 플레어를 보면은요. 플레어도 자, 드래그 하면서 올라가는 방향키 누르면 별의 줄기가 늘어나고요. 내려가는 방향키 줄기가 줄어들고 자, 이쪽에 와서 다시 드래그 하면서 올라가는 방향키 동그란 반사광이 늘어나고 내려가는 방향키 반사광이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형에 대해서 다 배웠고요. 자, 우리가 별에 대해서만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별을 눌렀어요. 드래그를 했습니다. 이렇게. 별은 왜 모서리를 굴리는 게 안 나올까요? 별은 그냥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안 나와요. 그런데 다이렉트 셀렉션을 누르면 모서리를 굴릴 수 있는 코너점이 나옵니다. 이 코너점을 눌러서 드래그 하면은 별을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요. 자, 다시요. 별을 그렸어요. 다이렉트 셀렉션을 눌렀어요. 이럴 때 내가 위에 꼭지점 선택하고 쉬프트 누르고 오른쪽 꼭지점 선택하고 이쪽도 드래그 이 꼭지점도 이 바깥쪽에서부터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 쉬프트에서 손 뗐어요. 그리고 코너 포인트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어때요? 이번에는 바깥쪽 모서리만 동그랗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별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많겠죠. 자, 그럼 또 한번 별을 그렸어요. 자, 이번에는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밖에 뾰족한 데가 아니라 이 안쪽 점이요. 여기죠. 여기 클릭을 직접 하셔도 되죠. 자, 클릭, 쉬프트 누르고 이 포인트 클릭, 안쪽 포인트를 다 클릭을 하고 자, 이번에 여기 코너 포인트 나오죠. 코너 점을 꼭 집어서 바깥쪽으로 밀어볼게요. 그러면 네, 바깥쪽으로 나오겠죠.
자, 우리가 도형을 가지고 여러 형태로 변화 주는 거를 키보드하고 마우스 드래그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